오늘은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최근에 재테크 서적을 좀 많이 빌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좀 재테크 서적을 보자라고 해서 도서관에 가서 골랐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섹터에서 무슨 책을 볼까 해서 골랐던 책인데, 저는 사실 책을 고르는 기준이 딱히 있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책을 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엉망진창인 책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골라서 보는 편이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고전이 아니라면 빠르게 훑어보는 편이라서 그냥 편하게 골라서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르게 된 책이 나는 학벌보다 돈이 좋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풍선빵이라는 저자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도 그렇게 굉장히 쉽게 골랐던 책이었습니다.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라 이런 류의 책들이 하는 얘기들을 대충 감이 오기는 했었지만, 종종 두어 개라도 건져가는 게 있다면 그걸로 만족을 한다라는 주의라서 이 책도 그런 면에서는 꽤 좋았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업이 있으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좀 짚어야 할 큰 흐름들을 잘 알려준 것 같아서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다른 부동산 성공기를 쓰는 저자들과는 달리 공부를 잘하는 범생 스타일의 저자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꼼꼼하고 정리가 꽤 잘 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주 길지도 아주 짧지도 않은 돈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 리스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꽤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있어서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읽을 책 목록이 생긴 거기 때문이죠. 한 반 정도는 읽었던 책이긴 한데 다시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봤던 책들도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관련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 나오는 내용은 근로소득이 레버리지 등의 측면에 있어서 투자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근로소득을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매월 들어오는 근로소득 아니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대출을 일으켰을 때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일으킬 때도 훨씬 더 쉽게 큰 규모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게 떨어졌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본인의 멘탈이나 이런 걸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근로소득을 만드는 거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돈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젊었을 때는 좀 많이 아껴서 목돈을 우선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고, 다만 그런 아끼기를 하면서도 돈 공부나 경험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10원, 100원, 1000원, 만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아끼면서 돈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놔야 나중에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블로그 등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좀 인사이트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공감이 좀 됐던 내용은, 직장인인 경우나 아니면 원래 직업이 있으신 경우에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임장을 한다던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에 가서 항상 물어본다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주말마다 간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직접 뛰어다니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 뉴스를 보거나 블로그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좀 간접적으로 큰 흐름을 읽는 인사이트를 키워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마음만 먹지 말고 시간을 들여서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 공부를 해야지, 재테크 공부를 해야지, 이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만 먹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직접 좀 투자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규모라도 말이죠. 만약에 부동산을 하나 본인이 가지게 되면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고,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부동산 흐름을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만 먹지 말고 실행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좀 부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투자는 부자가 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어느 정도 부를 이루는데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 아무리 큰 수익장이 온다라고 해도 수익의 절대량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기회가 왔다 싶을 때에는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파트는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그 사이에 업다운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국가이고 미국은 주식 같은 경우 우량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사시면서 한국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파트는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에 적어도 한 채 이상을 가져가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다만 중간중간에 업다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융위기 같은 게 왔을 때는 강남조차도 심지어 한 20-30% 정도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 최근의 시기가 좀 그런 다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강남이나 1급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우상향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믿고 적절한 시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10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잃지 않는 투자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저자가 아파트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는 게 미분양 수치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미분양이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 미분양 수치들을 보고 어느 정도 부동산 흐름이 꺾이는 타이밍인지 상승하는 타이밍인지 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공급 물량을 보통 보시는 분도 많은데, 왜냐면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가 실질적으로는 계량화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분양이 되는 물량, 아니면 공급이 언제까지 될 거다, 뭐 인허가 물량, 이런 걸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보다도 우선은 미분양 수치 자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계량화된 수치다 보니까 이 지표를 활용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위주로 한 큰 흐름을 보는 지표를 봐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분양 수치이고, 이 수치는 직접적으로 근접한 시기에 아파트 부동산의 상승 하락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입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 입지 분석 중에서도 안에서 대장 아파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입지나 도시에 있어서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지 적은지, 실제로 수요가 될 수 있을 베이스가 큰지 적은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막판에 가서는 좀 짜잘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세금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세금을 회피하거나 절세하는 방법도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큰 돈을 벌거나 했을 때에도 세금으로 대부분을 뜯기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에 알면 좋겠지만,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할 때 상대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특히나 직장인이나 직업이 있으신 경우 시간을 들여서 다 팔로우업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어느 정도 들여서라도 과감하게 전문가의 지식을 좀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강의를 듣고 실제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쫓아다니면서 경험도 해보고, 이런 게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이 제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부분들, 부동산을 좀 보고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랑 꽤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도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에 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래저래 한 번씩 해보고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고요. 하지만 책 내용이 그렇게 깊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흐름을 잡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한 권에 모든 걸 담기는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분이 뭐 부동산에 엄청난 전문가이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큰 흐름을 잡으면서 본인의 경험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느 정도의 큰 길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업이 있으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어느 정도 좀 부동산에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좀 쉽고 그냥 가볍게 보실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임장도 많이 다니시고 좀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쓱 한두 시간 만에 보셔도 될 책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뭐 부제목 같은 걸로 40살 순자산 영원이었던 전문직 부부가 3년 만에 17채의 부동산을 투자한 비법이라고 해서 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꽤 성공적으로 투자한 분들의 이야기인데 모범생 같은 분들이 꼼꼼하게 쓴 책이라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재테크건 전략이건 이런 책들을 좀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제 생각도 조금 말씀드리는 이런 자리들도 좀 종종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강의 같이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